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불경기에 생존하는 방법 뭐 6가지 이렇게 제목은 거창한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요 글이 날짜를 보니까 작년에 쓴 글이에요. 작년 이맘때 쓴 글이에요. 그때 이제 경기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스타트업 겨울이다. 뭐 투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도 그냥 똑같이 경기 안 좋다. 는 얘기 계속 나오죠. 제가 경기를 보는 입장,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뭐 그게 우리 비즈니스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비즈니스가 잘 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경기가 나빠져서 내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고, 경기가 나빠졌는데 내 비즈니스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 비즈니스가 잘 되는 방법을 찾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졌다,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는 그냥 나를 보면 나는 경기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면 나는 별로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변동이 있다 그러면 경기가 아무리 좋더라도 내 비즈니스는 뭐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내 비즈니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경기가 변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기라는 거 원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제 경기가 바뀌었다는 건 결국은 고객이 바뀌었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고객의 주머니 사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고객이 바뀐 게 아니라 고객의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이 바뀐 거예요. 고객은 사실 별로 변동이 없어요. 고객의 니즈가 바뀌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잘 보면.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는데, 고객의 주머니 상황이 바뀐 거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 상황에 내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찾아내는 게 결국 우리가 항상 비즈니스 일종의 그 파도 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서핑을 할 때 파도를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타야지 거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 먹고 물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불경기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 간단하게는 매출이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익이 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존하는 방법은 이익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보면 이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출 빼기 비용이거든요. 이 구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공식 같은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뭔가 문제점을 찾아낼 때에 이 일종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프레임워크가 없으면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이디어가 좋아서 이렇게 딱 맞으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맞으면 거기서 갈팡질팡 계속 헤맬 수가 있어요. 근데 구조를 제가 강조를 하고 뭐 이런 공식 같은 거, 체계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프레임워크이죠.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뭔가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이드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비전문가라도 답을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이라는 거는 매출 빼기 비용이잖아요. 그죠? 번 돈에서 쓴 돈 빼면 남는 게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단순해요. 매출을 올리거나 비용을 떨어뜨리거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칼럼에는 6가지 방법 이렇게 썼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비용 절감이에요. 두 번째는 수익률을 올리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여기까지가 내 비즈니스하고 정상적인 방법이고 이거 가지고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알바를 뛰어야죠. 내 비즈니스에서 돈이 안 나와잖아요. 그러면 알바 떼야 됩니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들은 그 다음에 초기 창업자들이 비즈니스가 회사는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대표들이 능력이 있으면 나가서 알바 떼어가지고 돈 갖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바를 뛰거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출이라도 받아야죠. 여섯 번째는 갖다 파는 겁니다. 팔 만한 거 내다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절감이라는 게 이제 여기잖아요. 이런 구조인데 이게 여기까지는 비즈니스 구조 내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즈니스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생산 시스템, 고객 시스템, 수익 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체를 운영하는 운영, 관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각각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비용을 뜯어보면
생산 시스템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비용 절감 그러면 이게 고정비를 뜻해요. 고정비는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요게 고정비예요. 자, 비용은 요게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관비 할 때 관리비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1번이 수익률을 높인다라는 건 보통 뭐냐? 마진 폭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비를 줄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조 원가, 이익률을 높이려면 제조 원가를 낮춰야죠. 그리고 판매비, 광고비도 이 변동비거든요. 그래서 판매비를 낮추는 겁니다. 제조 원가는 이 비용하고 이게 원가죠. 좀 더 싼 원료를 사오면 이익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판매비, 광고비를 싼 데를 찾아내는 거예요. 틈새 시장 같은 거. 광고비를 줄이면 또 이익률이 올라갑니다. 요게 2번이에요. 요게 변동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변동비고요. 그 다음에 매출 올린다라는 건 이제 결국은 여기서 매출을 올리는 거죠. 근데 매출도 가만히 보면 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업이니까 시스템 수익이 매출에 해당해요. 여기서 나오는 매출을 올린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비즈니스 시스템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영업이익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업 외 수익입니다. 알바라는 게 보통은 이제 우리 뭐 용역을 띄거나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지원금이라도 받아야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알바에 해당합니다. 뭐 여기저기 안 되면 이제 뭐 지원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급할 때는.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이제 대출 뭐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매각 뭐 땅 있으면 땅이라도 갖다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유치 이건 이제 회사 지분 파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사실은 요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비용 절감할 수 있으면 고정비 낮출 수 있으면 이거 낮추는 게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조조정 한다 그러잖아요. 비즈니스가 안 좋아지면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비용 절감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 높이는 거 원가 생산 원가들을 들여다봐가지고 여기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없나? 생산 효율성을 높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요 1번 2번에 해당하는 거는 위기 때 이런 일들을 해놓으면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불경기가 지나가더라도 회사에는 플러스가 되는 요소예요. 얘는 무조건 하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을 올리는 것도 정상적으로 하는 거는 얘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 5, 6번은 얘는 고육지책. 요 순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하나씩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1번, 2번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다 그래서 효과가 즉각적으로 탁탁탁탁 나타나지는 않아요. 요게 급하니까 일단 급전이라도 땡겼으니까 보통 이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올리는 게 이게 사실은 매출이 늘면 뭐 변동비는 붙어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이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출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게 매출이 떨어지니까 불경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매출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각자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퍼널 모델이면 여기 퍼널 매출이 있고요. 단골 매출이 있습니다. 이 단골 매출을 올리는 게 제일 좋고 퍼널 매출은 그래도 저것도 올라가면 좋죠. 궁극적인 건 단골 매출을 올리는 건데 단골 매출이 올라가려면 단골이 늘어나면 됩니다. 유입이 늘거나 이탈이 줄고 그러니까 유입이 늘고 이탈이 줄고 그 다음에 활성률이 늘고 요게 되면 단골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 차트를 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늘려면 여기가 늘어야죠. 여기를 늘리는 거는 타겟 풀을 추가하거나 노출을 늘리거나 클릭률을 늘리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일단 여기를 컨트롤하는 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구매 전환율을 높이거나 경험 완료율을 높이거나 단골 전환율을 높이거나 이게 이제 마이너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면 훨씬 체계적으로 어디 빈대 없나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이라도 100원씩이라도 뜯어서 플러스를 시키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매출을 올리는 방법, 비용 절감은 이 표를 보시고 어디서 비용을 줄일 수 있나 그거를 보시면 이 시스템 내에서는 해결이 되는 거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영업에 요게 올라가면 그 회계상으로는 얘는 영업이익을 늘리는 거고요. 여기는 순이익을 늘리는 겁니다. 요 안에 사실 여기에 비용이 하나 더 있어요. 7번이 세금 요것도 있습니다. 소득세를 줄이거나 부가세를 줄이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소득세를 줄이는 게 각종 세금 같은 거를 절감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